어느 날 오전 경기 평택에 사는 79 김도연 어르신이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무리한 것도 없었고 더운 날씨도 아닌데 갑자기 어지럽고 기운이 빠져 주저앉았다고 하셨죠. 혈압은 낮고 맥박은 빨라져 있었으며 입술이 바싹 마르고 소변량도 줄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단순했습니다. 탈수였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의아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땀도 안 흘렸는데 내가 왜 탈수라 그러는 거요? 안녕하세요. 저는 80이 넘은 노년신장내과 전문의 윤기환입니다. 평생 노인 질환만 봐온 사람으로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나이 든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아주 중요한 건강 문제입니다. 노인성 탈수, 조용히 오고 눈치채기도 어렵지만 한번 시작되면 우리 몸의 모든 장기를 급속도로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특히 여름철이 아니더라도 가을, 겨울처럼 건조한 계절에 실내에 오래 머물거나 물 섭취가 줄어든 상태에서 탈수가 서서히 진행되면 우리는 이를 피로, 노화, 기력 저하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김도연 어르신의 경우도 며칠 전부터 식욕이 없고 잠이 잘 안 왔으며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러운 증상이 있었지만 그냥 나이 탓이라 여기고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발생하는 탈수는 젊은 사람처럼 단순히 물만 마신다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수분 함량은 줄어들고 갈증을 느끼는 기능도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목이 마르지 않아도 몸은 이미 건조한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만 활동량이 늘거나 식사가 줄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날이 있으면 금세 탈수로 이어집니다. 더 무서운 건 탈수가 진행되면 혈액의 농도가 진해지고 심장, 신장, 뇌혈류까지 영향을 주면서 급격한 전신 쇠약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르신들은 대부분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등 복합적인 병을 앓고 계시기 때문에 탈수 하나만으로도 이 모든 균형이 흔들리게 됩니다. 김도연 어르신도 그날 수액 치료를 받고 하루 정도 입원하셨지만 그 후로도 기력 회복에 며칠이 더 걸렸습니다. 탈수는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중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탈수를 단순히 더운 날, 운동한 날에만 생기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노년의 탈수는 조용히 다가오고 몸이 먼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에선 노인 탈수가 왜 더 위험한지, 그리고 어떤 징후를 보이는지, 일상에서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릴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요즘 따라 이유 없이 입이 자주 마르고 기운이 없거나 소변량이 줄었다면 이건 몸이 보내는 수분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몸에 작은 물 한 잔을 떠올리게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가 필요한 어르신들께 더 많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도연 어르신의 사례처럼 노년층의 탈수는 겉으로 보이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고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72살의 백영희 어르신입니다. 이 어르신은 늘 스스로 건강하다며 물을 자주 마시지 않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나는 갈증이 없어요. 물을 자꾸 마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화장실만 자주 가게 되니까 그냥 안 마시는 게 편하더라고요. 이런 말씀 주변 어르신들께 자주 듣지 않으셨나요? 문제는 바로 그 태도 속에 탈수의 씨앗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땐 수분이 70%를 차지하던 몸이 노년이 되면 50% 이하로 줄어듭니다. 몸속 수분이 줄어드니 당연히 조금만 빠져도 금세 기능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어르신들은 목이 마르지 않으니까 괜찮다, 물을 안 마셔도 특별히 불편하지 않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영희 어르신도 처음엔 단순 피로로 생각했습니다. 밥맛이 없고 몸이 무겁고
가끔 어지라고 앉았다 일어나면 눈앞이 하얘지고 심지어 밤중 소변 때문에 잠을 자주 깨면서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며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혼자 시장에 다녀오시던 길에 갑자기 눈앞이 핑 돌면서 주저앉으셨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병원에서는 명확히 말했습니다. 탈수 상태입니다. 어르신은 물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고작 2잔, 아침에 약 먹을 때 1잔, 점심 식후에 1잔, 이게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혈압약과 이뇨제를 복용 중이었기에 소변량은 많고 몸속 수분은 더 빨리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탈수 상태가 지속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심장은 더 많은 힘을 써야 하고 혈류가 부족해지면서 뇌는 산소 공급이 줄어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 저혈압, 실신, 심장 쇼크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물을 몇 잔 드셨나요? 단순히 커피나 국물처럼 간접적인 수분이 아니라 맑은 물로만 따졌을 때 얼마나 드셨나요? 혹시 목이 마르지 않다는 이유로 하루에 2~3잔 이하만 드시고 계신 건 아닌가요? 몸은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속에서는 이미 경고등이 켜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령이 어르신께 하루 물 섭취 목표를 6잔에서 8잔으로 정해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1컵, 식사 30분 전 물 1컵, 오전과 오후 사이에 1컵, 그리고 자기 전에도 입을 헹구듯 소량이라도 한 모금씩 드시도록 했습니다. 또 물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겐 보리차, 둥글레차, 현미차 같은 무카페인 곡물차를 권합니다. 향이 은은하고 따뜻하게 마시면 속도 편안해지고 수분도 자연스럽게 섭취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건 탈수는 한두 잔 더 마신다고 금세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수분을 채우는 습관이 몸을 탈수 상태로부터 조용히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백령이 어르신은 2주 만에 어지럼증이 거의 사라졌고 식욕도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잠도 덜 깨고 무엇보다 기분이 훨씬 안정되었다며 물 마시는 게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어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입이 바싹 마르지 않더라도 한 모금의 물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노년의 건강은 수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 위에서 비로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이제 탈수와 관련된 다른 위험 요인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노인 탈수를 더욱 심화시키는 의외의 음식 한 가지, 그 내용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령이 어르신의 수분 부족이 무의식적인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번에는 조금 다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북 정읍에 사는 76 조정구 어르신은 하루도 빠짐없이 미역국에 젓갈, 간장 무침, 김치찌개를 드시는 분입니다. 직접 담근 김치는 꼭 있어야 하고 된장찌개는 간이 있어야 밥이 넘어간다고 하셨죠. 나는 싱거운 건 입에 안 맞아요. 뭐든 짭짤해야 밥맛이 난다니까요. 이런 식단을 수십 년 이어오신 어르신께 최근 들어 체중이 갑자기 줄고 밤중 소변을 자주 보며 식사 후에 어질거림과 속쓰림이 잦아졌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땐 소변색이 진했고 혈압도 낮고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피검사 결과 나트륨 농도는 정상이었지만 체내 수분은 현저히 부족했고 신장 기능 수치가 평소보다 높아져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짠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몸은 그것을 희석시키기 위해 더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체내 나트륨 농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세포 내 수분은 줄어들면서 몸 전체가 건조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신장은 더 많은 나트륨을 배출하려고 과도하게 일하게 되고 심장은 그걸 따라가기 위해 더 많은 혈액을 보내느라 피로해지기 시작합니다. 노년기에 짠 음식이 문제인 이유는 이 단순한 순환이 몸의 복잡한 기능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은 나트륨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나트륨이 조금만 많아도 혈압이 올라가거나 탈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조정구 어르신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줄이도록 권했고, 된장국이나 김치찌개는 되도록 묽게 끓여 드시고, 젓갈, 멸치볶음, 무말랭이 같은 강한 염장 반찬은 한 끼에 한두 젓가락 정도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입맛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싱겁게 먹는 게 도저히 안 된다고 하셨지만 2주, 3주 지나면서 오히려 속이 편하고 소화가 잘 된다는 걸 몸이 먼저 느끼셨습니다. 짠 음식은 탈수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탈수를 부추기는 가장 강력한 요인입니다. 입맛은 습관이고 습관은 의식하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밥상 위에 항상 김치, 젓갈, 간장조림이 올라가 있진 않나요? 혹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는 소금 간을 꼭 해야 밥이 넘어가 하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 작은 간 하나가 당신의 몸속 수분을 매일 빼앗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염분은 생명에 필요한 요소지만 넘치는 순간 그것은 물을 빼앗는 도둑이 됩니다. 우리는 물을 마시면서도 소금을 통해 물을 버릴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어선 안 됩니다. 조정구 어르신은 짠 음식을 줄이고 따뜻한 차와 싱거운 반찬 위주의 식사를 하신 지 한 달이 지나 피로감이 확 줄고 밤중 소변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조용히 반응하는 변화, 그건 아주 작은 식단의 수정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탈수를 더 악화시키는 이 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그 약이 당신 몸의 수분을 빼앗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탈수는 단순히 물을 안 마셔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몸속 수분을 빠져나가게 만드는 약물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분은 부산 사구에 사는 75 박준태 어르신입니다. 당뇨와 고혈압, 통풍을 함께 앓고 계신 분인데 최근 들어 식사량은 그대로인데도 몸이 무겁고 입이 마르고 잠이 자주 깨고 소변도 진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열이 있거나 감기 증상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야외 활동도 하지 않는 겨울철이었는데 몸은 계속해서 말라간다는 느낌을 받고 계셨습니다. 어르신의 복용 약물을 하나씩 살펴보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고혈압 약 중 이뇨제 계열이 포함되어 있었고, 통풍약으로 콜키신과 당뇨약 중 메트포르민이 병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약들은 각각의 목적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체내 수분의 손실을 유도하거나 탈수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뇨제는 말 그대로 소변을 통해 염분과 함께 수분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춥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몸은 정상적인 수분까지 함께 잃게 됩니다. 특히 겨울철, 땀이 나지 않아 탈수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뇨제는 조용히 몸속 수분을 빼내가고 있는 겁니다. 메트포르민은 장 기능을 자극해 드물게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체내 수분 소실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콜키신은 장을 자극해 구토나 설사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한 탈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박준태 어르신은 그 어떤 약도 독하지 않았지만 이 모든 약을 함께 복용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수분 손실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던 겁니다. 제가 드린 첫 번째 조언은 약 복용 시 충분한 수분을 함께 섭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뇨제를 아침에 드실 경우 그 후 2시간 이내 물 한 잔을 더 마시도록 하셨고, 설사나 변비가 있을 경우 복용 중인 약물 중 장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는지 담당의와 상의하도록 했습니다. 또 소변이 하루 2-3번 이하로 줄거나 소변색이 진해졌을 경우 그 자체가 탈수 신호라는 걸 인지하시게 했고, 약물 복용 중이더라도 수분을 일부러라도 보충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물만으로 부족할 땐 전해질이 포함된 음료를 한 컵 정도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음료가 당이 많이 들어간 시판 음료가 아닌지 꼼꼼히 확인하고
약한 보리차나 이온 음료를 묽게 타서 드시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박준태 어르신은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이신 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던 증상이 줄었고 소변색도 맑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피로가 덜하고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게 몸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드시고 계신 약 중에 혹시 이뇨제나 소화기 부작용이 있는 약은 없으신가요? 건강을 위해 복용하는 약이지만 그 약이 수분을 빼앗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면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필수적인 보호장치입니다. 약은 우리를 치료하기도 하지만 부주의하게 복용하면 조용히 몸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수분에 민감한 노년기에는 그 부작용이 훨씬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수분 섭취와 연결지어 생각해 보세요. 복용 후 2~3시간 동안 입이 마르지 않았는지, 소변을 자주 보진 않았는지, 몸이 피곤하진 않았는지, 이 작은 체크리스트 하나가 당신의 몸을 탈수로부터 지켜줄 수 있습니다. 박준태 어르신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때로 너무도 익숙한 것에서 건강을 해치는 원인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탈수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과 생활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탈수는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조금만 몸이 건조해져도 그 영향이 온몸에 퍼지기 때문에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몸을 지켜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는 충북 청주에 사는 81살 최인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나는 절대 병원 신세는 안 지겠다 는 의지가 강한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차를 달여 마시고 기지개를 켜고 식단은 소식과 채식 위주로 누가 봐도 아주 건강한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개를 숙이던 중 갑자기 눈앞이 어지러워 넘어지셨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검사 결과는 탈수였습니다. 아니, 나는 매일 차도 마시고 국도 먹고 물도 안 마시는 건 아닌데 왜 탈수라 그래요?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지점입니다. 물처럼 보이는 모든 액체가 수분 보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최인자 어르신은 매일 마시던 차가 홍차, 녹차, 커피였고 국도 짠 된장국이나 김치국이 많았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오히려 체내 수분을 빼앗는 이뇨성 식품에 가까운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하루 동안의 수분 섭취에서 실제 몸에 남는 순수 수분은 예상보다 훨씬 적었던 겁니다. 제가 어르신께 드린 조언은 5가지였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 이건 자는 동안 증발한 수분을 가장 먼저 보충해주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둘째, 차와 커피는 하루 한두 잔 이하로 제한, 되도록 무카페인 곡물차로 바꿀 것, 예를 들면 둥글레차, 현미차, 보리차가 좋습니다. 셋째, 식사 중 물은 최소화하고 식사 30분 전이나 1시간 후에 따로 마시기, 소화 효소 희석을 막고 혈당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소변색을 매일 확인하기. 노란색이 짙을수록 수분 부족, 맑은 밀집색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다섯째, 밤중 소변이 잦다면 자기 전 수분 섭취는 줄이고 하루 수분은 오전, 오후에 분산해 섭취하기. 최인자 어르신은 이 5가지를 실천한 지 3주 만에 아침에 몸이 훨씬 가볍고 낮 동안 피곤함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물을 억지로 마시는 것 같았는데 이젠 안 마시면 몸이 먼저 신호를 줘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시던 그 얼굴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처럼 탈수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조금씩 우리 몸을 말려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조금씩 의식적으로 수분을 채우고 몸의 신호를 듣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목이 마르지 않아서 물을 안 마시고 계시진 않나요? 혹은 국이나 차, 커피가 충분한 수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루 한 잔씩 늘려보세요. 의식적으로 마시는 물 한 컵이
심장과 내 신장을 지키고 당신의 하루를 훨씬 가볍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나눈 모든 사례와 정보를 바탕으로 탈수를 예방하고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 핵심 정리와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사례들, 김도연 어르신, 백영희 어르신, 조정구 어르신, 박준태 어르신, 그리고 최인자 어르신까지 모두 다른 지역, 다른 생활 습관을 지녔지만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도 모르게 진행된 탈수였습니다. 입이 마르지 않아서, 물을 마신 것 같아서, 차를 마셨으니까 괜찮겠지. 짠 음식을 줄일 수 없어 어쩔 수 없었다. 이 모든 생각들이 몸속 수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노년기의 탈수는 단지 물이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몸 전체의 기능이 서서히 느려지고 말없이 무너져가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몸이 아프면 열이 나고 통증이 있으면 어디가 나쁜 줄 압니다. 하지만 탈수는 그런 분명한 경고 없이 기운이 없고 눈이 침침하며 식욕이 떨어지는 등 노화로 착각하기 쉬운 증상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그래서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이쯤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물을 얼마나 드셨나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 입이 바싹 마른 채로 하루를 시작하진 않으셨나요? 점심을 드시고 난 뒤 커피 한 잔으로 식후를 마무리하진 않으셨나요? 밤에는 소변이 잦아질까 걱정되어 물을 일부러 피하진 않으셨나요? 이 질문 하나하나가 몸의 탈수를 점검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노년기 탈수 예방을 위한 생활 속 핵심 습관 7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 마시기. 두 번째, 하루에 순수 물만 6잔에서 8잔 이상 나눠서 마시기. 세 번째, 국물, 커피, 차는 수분이 아니라는 인식 갖기. 특히 카페인 음료는 제한할 것. 네 번째, 짠 음식, 염장 반찬은 하루 한두 젓가락 이하로 줄이기. 다섯 번째, 약 복용 시 충분한 수분과 함께 복용하고 이뇨제, 통풍약, 당뇨약 복용 중인 경우 수분 배출을 염두에 두고 수시로 보충하기. 여섯 번째, 소변색을 매일 점검하기. 짙은 노란색은 수분 부족의 신호. 맑은 밀집색 유지가 목표. 일곱 번째, 밤중 소변이 잦은 분은 저녁 수분은 줄이고 오전과 오후로 수분 섭취를 분산하기. 이 7가지는 별다른 준비물 없이도 그 어떤 병원비나 약 없이도 오늘부터 실천 가능한 가장 강력한 건강 습관입니다. 저는 80 넘은 내과 전문의 윤기환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몸은 말없이 경고합니다. 그 경고는 늘 피로하다는 느낌으로, 소화가 안 되는 날로, 잠이 자주 깨는 밤으로, 그리고 결국은 갑작스러운 실신이나 입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제발 그 첫 번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물이라는 단순한 처방을 오늘부터 마음속에 꼭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수분을 조용히 꾸준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하는 한 모금, 그 물이 당신의 혈관을 씻고 신장을 살리고 심장을 쉬게 하고 뇌를 또렷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몸을 깨우는 시간을 매일 선물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눈에 정리하고 당신의 실천을 응원하는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탈수는 여름철 땀 흘리는 날에만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노년의 탈수는 사계절 내내 땀이 아닌 습관으로 시작되고 갈증이 아닌 침묵으로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6분의 사례는 모두 다르지만 결국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쉽게 마르고 그 마름은 조용히 생명을 위협한다는 사실입니다. 김도연 어르신처럼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몸속은 이미 메말라 있었고, 백영희 어르신은 물을 마시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다는 이유로 조용히 탈수를 키워왔습니다. 조정구 어르신은 짠 음식을 포기하지 못해 몸속 수분을 스스로 내보냈고, 박준태 어르신은
약물 복용 중에 생긴 부작용을 몸의 탓으로만 돌렸습니다. 최인자 어르신은 차와 국, 커피가 물이라고 믿고 그렇게 오랜 세월 몸속 수분이 줄어든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6분은 모두 자신이 탈수 상태였다는 걸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나도 그들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작은 불안이 느껴지셨나요?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의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탈수는 의외로 쉽게 시작되지만 막기도 되돌리기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그 시작이 물 한 컵일 뿐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 다룬 핵심 내용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노인은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지므로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마셔야 합니다. 둘째, 음식과 카페인은 몸속 수분을 빼앗기 때문에 줄이거나 피해야 합니다. 셋,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탈수 유발 여부를 확인하고 충분한 수분과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냇물 대신 마시는 커피, 국물, 홍차는 수분 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소변색을 확인하고 소량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매일 실천하는 것이 몸의 탈수를 막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섯, 몸이 피곤하고 입이 마르며 소화가 안 되는 날, 그건 나이 탓이 아니라 수분 부족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매일 조금씩 늙어갑니다. 그러나 그 늙어감 속에서도 더디게 천천히 건강하게 나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 시작은 결국 가장 단순한 습관, 물을 마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의사로서 이제껏 수많은 치료와 상담을 해왔지만 그중 가장 간단하고 가장 효과가 컸던 조언을 오늘 당신께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6잔의 물이 당신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물 한 컵을 더하게 했다면 그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경험이나 실천법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 줄이 다른 누군가에겐 하루를 바꾸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에 특히 주의해야 할 심혈관 질환의 징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년의 생명을 위협하는 조용한 적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년신장내과 전문의 윤기환이었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